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예. 오늘은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자꾸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내반슬인데 퇴행성 관절염을 동반한 내반슬이죠. 보통 내반슬이라면 다리가 휜 거를 말하는데 그건 이제 예쁘게 그냥 일자로 교정만 하면 되는데 관절염이 동반된 내반슬은 이제 관절염 치료를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이제 수술의 목적이 좀 달라요. 첫째로 내반슬은 휜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관절염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고, 물론 모양도 예뻐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휜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서 더 이상 휘지 않게 만들고 관절염 자체를 치료해서, 환자분이 뭐 관절염은 제일 불편한 게 통증이죠. 통증을 개선하는 그런 수술이죠. 그러면 이제 그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또 추가적인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서전마다 다 다르죠, 종류가. 내시경 검사하고 증식 치료를 하고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이제 병원마다 그런 옵션이 다 다릅니다. 즉 수술할 때 일단 내시경을 들여다봅니다. 물론 엑스레이나 그 전에 뭐 MRI 검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시경을 들여다보고요. 안에 연골판이나 연골의 상태 파악하고, 연골판을 치료할 수 있으면 동시에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하나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한쪽은 증식 치료를 합니다. 대개는. 그래서 조금 더 심한 쪽을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연골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좀 덜 심한 쪽은 증식 치료를 해서, 증식 치료라는 거는 인대 강화 주사에서 이제 나온 그런 치료인데요. 주변 인대를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아울러 연골도 또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로 만드는 게 키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게 관절염 환자분들은 수술 후 6주 정도 되면 목발 없이 보행이 가능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제 전에 있던 무릎이 휘어져 있고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환자분들은. 다리를 반듯해지는 건 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반슬하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에 있어서 이제 휜 다리를 교정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내반슬은 대부분 뼈를 일자로 만드는데 이제 주력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약간의 과교정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관절염 환자분들은 치료 목적이 체중 부하선이 안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그게 자꾸 망가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치료할 때는 약간 외측으로 가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과교정이 필요해요, 관절염 환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약간의 과교정을 하면 우리가 모양적으로는 약간 과교정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관절염 환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모양이나 통증이나 그걸 선택을 할 때는 일단 통증이 우선시하기 때문에 약간의 과교정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수가 심해지면 이제 보통 절골술은 관절염 2, 3기에 해당이 되고요. 1기는 이제 보존적 치료, 4기는 인공관절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제 기수에 따라서 변형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4기가 되면 이제 완전히 뭐 탈구까지 이루어져서 4기가 되면 이제 절골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결국 인공관절을 하셔야죠.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기수를 얘기를 했는데, 기수가 뭐 2기 초반 정도 되면 가벼운 운동도 가능한데요. 좀 3기가 좀 넘어서서 수술을 하시면 조금 무리한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은 여생을 좀 망가진 관절로 써야 되거든요. 아무리 각을 맞추고 연골을 재생시켜 놨다고 해도 조금만 무리하면 이게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 운동 범위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100점 만점,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얘기를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약간 절고 아프고 그런 상태를 한 50점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수술 후의 점수는 85점에서 90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100점은 좀 힘들다 그 말이죠. 이거는 뭐 인공관절이나 다른 어떤 치료를 하나 한 90점 정도를 목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수술 전보다는 훨씬 낫죠. 있죠. 있기는 한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참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은 엑스피는 이제 저희가 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모양과 통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약간 비만형이 많고 무릎 주변에 연부 조직이 좀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뼈의 정렬을 일자로 놔도 약간 X기를 보일 수밖에 없는 해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아프고 절고 그러다 보면 좀 활동량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고 사느냐 아니면 다리를 일자로 고쳐서 어떤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느냐 그걸 선택이거든요. 요즘 다 막 90살, 100살까지 다 사시잖아요. 그래서 5, 60대에 만약에 이거 고쳐놓으면 그 3, 40년을 해피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택의 여지는 없는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의 절골술에 있어서 그냥 일반 내반술 환자하고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